대통령이 되기 전에 윤보선이 서수함이 앉혀놓고 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여기다 걸어놓고 이거 보지 3년도 1년 후에 나온 건 박정희 이름으로 나와. 그렇다고 내가 과연 이거 걸어놓고 볼 수가 있냐. 이게 그 최초에 받은 건국 공로훈장 첫 해. 네, 첫 해. 이거 한번 봐봐. 네. 이 사진을 좀 띄워봐. 예. 이거요? 내가 왜 그렇게 해놨을까? 그러니까 박근혜 국무총리 황교안. 이걸 그대로 놓고 내가 매일 박근혜를 쳐다볼 수가 없어. 저걸 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가겠냐. 아 그래서 이 이제 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진을 이렇게 그렇게 오려서 붙여놨더니 내 마음이 편해지더라고. 딴 건 문재인으로 다 돼 있잖아. 그게 다행이고. 다 이유가 있으셨네. 요거 하나만. 근데 내가 모르게 이게 서운대 이 창고에 있는 거야. 그걸 누가 얘기해줘서 찾아가지고 보니까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다 악질들만 있잖아. 그래서 고민하다가 여기는 훼손할 수는 없잖아. 이렇게 하고는 몇 사람들 자랑을 했더니 어쩌게 그런 멋진 생각했냐고 그래. 임경구 청사 앞에서 정말 두 살 먹은 놈이 지금 보니까 상주야 저 놈이. 20개월 된 놈이 그야말로 지금 말하면 상주. 그러니까 상주, 상주지. 맛상주 그것도. 맛상주야. 저 사진에. 기회 기우 운명이고. 우선 저 사진을 뭐 집안에 있으니까 뭐 매일 보시긴 할 텐데 그래도 언제 좀 자주 보세요? 오며 가며 하루에도 수십 번을 보면서 저 사진 속에 있는 그 뜻을 자꾸 되새기면서 김구의 그 가슴 아팠던 그 시절에 가슴 아팠던 것을 제가 이제 간접적으로 느끼면서 참 사진도 여러 사진이 많지만은 저렇게 역사적으로 깊은 뜻이 있는 깊은 사진도 참 드물데 하고는 쳐다보면서 20개월 남긴 아들 하나 또 챙기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아버지는 마음이 얼마나 또 아팠을까. 그걸 느끼셨던 모양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실 것을. 왜? 9월 4일 날 임종부 청사에서 임종부 귀국 준비하시다가 과로를 거기서 쓰러지셨어요. 그러고는 충칭 병원에 입원했는데 백범 김구가 저 서안의 광복군 진지 수녀다가 소식 듣고 와서 병원 가니까는 우리 아버지께서 김구의 손을 붙잡고 내가 저 광복도 되고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내가 같이 귀국을 못하고 여기서 끝날 것 같은데 그 안타깝다 하면서 우시는 걸 보고 김구 선생님도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우셨다는 증언을 제가 듣고 아버님이 돌아가실 걸 스스로 본인이 알고 계셨었구나 하는 걸 느꼈고 김구 선생 덕분에 김구 선생님의 중매를 해서 내가 태어났는데 그 중매하신 김구 선생님은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하는 것을 제가 내 손자 20개월 되는 손자를 보니까는 그 사진 속에 있는 것을 내가 그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느끼게 돼 있어서 지금으로서는 제가 갖고 있는 사진 중에 제일 의미 있고 역사적인 사진이다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조국 광복이 됐다고 그러지만은 미 군정하에서
임정부 요인들을 정식으로 임정 요인 자격으로 귀국하도록 협조해 준 게 아니고 (8월) 달에 일본님이 패망했는데 11월 달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을 하셨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제 아버지와 결혼하기 전에 5살, 7살 먹은 아들과 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애기하고 어린이하고 나 20개월 이제 2돌 된 나를 데리고 애 셋 데리고 기숙사를 타고 오셨죠. 그래서 오셨는데 그야말로 우리 어머니는 여자 혼자 남자에서 노동력이 있어서 수입이 있어서 생활을 할 텐데 우리 집은 애들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는 건 없고 배운 거 없고 그 충무로 아스팔트 길 위에다가 사과깃장 넣고 양담배 장사를 했었어요. 예. 자판에다. 예. 그러면서 딴 사람 같으면은 그때 김구 선생님은 그래도 경교자에 계시면서 다른 분들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임시정부를 유치하고 계셨고 또 어려운 사람 능력만큼 뒷바라지도 해주셨고 또 이범석 같은 독립운동가는 새 정부의 국무총리 겸 국방장관이었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내가 어렸을 때 얘기 들어보면은 이범석 장군 부인도 찝차 타고 다니다가 자기가 장사하고 있으면 내려가지고 인사하면서 저희 집도 한번 들려주세요 하고 가고 하는데 내가 그렇다고 해서 거기 가면은 나이 봤을 때 어린 자식 핑계대고 손 벌리러 다니는 거 아니냐. 경교장도 가면은 나이 봤을 때 나는 안 그렇지만은 존경해서 갔지만은 나이 봤을 때는 김구 선생한테 자식 핑계대고 손 벌리러 온 거 아닌가 이게 보기 싫어서 내 젊은 내가 벌어서 내가 키운다 하는 마음으로 그 양담배 장사를 했어요. 그때 당시 양담배 장사라 그러면은 요즘으로 말하면 마약 단속하는 것처럼 심했었거든요. 근데 나는 어머니가 그 양담배 장사를 하다 보면 단속을 매일 해요. 형사들이 와서. 그럼 오면 딴 거 없어. 장사하지 말라는데 왜 합니까? 하고는 발길을 걷어 차면은 그 위에 있던 양담배가 흩어질 거 아니에요? 나는 그 엄마 앞에서 놀다가 그걸 주스러 댕겨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면은 어느 큰 사무실에 이런 책상이 있는데 책상 사이를 뛰어놀고 있고 어머니는 어디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 지금 기억에 나거든. 그걸 추리해 보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단속당하고 중부경찰서 끌려가 가지고 불법 양담배 장사했다가 조사받을 때 나는 애기니까 그것도 모르고 남의 사무실 안에서 뛰어들고 놀았고 어머니 조사받고 그러고는 또 훈방돼서 나와서 그 이튿날 또 오고 할 정도로 제가 그렇게 살다가 7살 때 6.25 한국전쟁을 맞이합니다. 일사후퇴에서 걸어서 7살 먹은 놈이 부여까지 편안을 갔어요. 갔다가 봄 돼가지고 이제 내가 나이가 여기 일시국민학교 입학했다가 피단 갔으니까 1년이 지났지만은 입학시켜야 되니까 어머니가 나를 입학시키려고 보니까는 과거 생각나는 거야. 조국 광복이 됐다고 하더니 김구 선생님이 49년에 암살을 당해요. 이거 큰 변입니다, 이게. 일본 놈한테도 암살 안 나고 견뎠는데 우리
군인한테 암살당했어. 근데 1년 후에 전쟁이 났잖아. 이건 두 번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 피난 여기까지 와보니 가기 전에 어머니가 딴 데서 뭐 장사하고 그럴 때 6.25가 나왔는데 우리 누나하고 형하고 나하고 셋이 함유되어 있다가 남들이 전부 독립운동 자리에 있으면 다 버려라 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챙겨가지고 아이들 셋이 챙겨가지고 화장실에다 집어넣은 기억이 나. 그런 데다서 일부분이 남아 있어갖고 저런 사진이 있는데 그래갖고 거기서 학교를 넣는데 이런 큰 변을 두 번 당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독립운동 후손이라 해가지고 무슨 또 화를 당할지를 모른다. 김구까지 암살당했으니까. 그 학교를 입학시켜야 되는데 거기는 그 전에 일신국민학교에 입학할 때는 임의정부 요인 가족들이 많이 있어서 내가 차영조라는 걸 알고 있지만은 거기 가니까는 피난지에서는 아무도 모르잖아. 거기서 차영조로 했다가 혹시 차리석이 아니라는 게 나타나면은 해코지 나가지 않겠냐 해가지고 우리 형하고 형의 본 승이 신가였었어. 그러니까는 숨기려면 성을 바꿔서 입학을 시켜야 돼 해가지고요. 나도 차자에서 쉬어 위에 획 아래에 획을 하나 했으니까 신가가 되니까 어머니가 그래서 내가 도장을 그때 김구하고 아버지가 하고 나 영조라는 이름을 1번 장병관한테 지어주면서 도장을 해줬는데 이걸 그 흔적을 없애려고 그 획을 내 손으로 칼로 후려냈다고. 직접? 그러고는 그거 가지고 이제 학교에서 뭐 도장 찍으면 신용료를 찍고 그랬는데. 그러니까는 어머니는 이제 먹고 살 길에 막막하잖아. 그러니까는 안 해봤던 행상을 했어. 그때는 현금이 없었을 때예요. 물물 교환할 때야. 그 어머니가 시골에서 무슨 행사가 있겠어? 뭐 빨래비누, 실, 머리빗 이런 것을 광주에 넣고는 이 동네 가서 돌아다니고 저 동네 가서 돌아다니고 하다가 때 돼 갖고 누가 밥 한 숟갈 먹으라면은 얻어 먹고 그렇지 않아 그런 사람 없으면 굶고 오시고 하는데 저녁에 오실 때는 쌀도 없고 뭐 본인이 뭐 잡곡 그런 걸 같이 이고 이렇게 오시는데 밥을 한 덩어리씩 갖고 와. 그럼 이 집에서 조금 얻어 먹고 또 다음에 좀 주면은 어머니가 안 먹고 갖고 와서 저녁에 우리를 줬다고. 그렇게 행사를 하다가 하는데 아침은 어떻게 하느냐. 어머니가 그 세 애들을 못 키우니까는 내 누나하고 형은 고아원에 보냈어. 그리고 나하고 어머니만 사는데 어머니가 보자기다가 바가지를 넣고 묶어주면서 너는 오늘 아침 이쪽 동네 가서 밥을 얻어 와라. 난 이쪽 동네 갈게. 하고는 문정걸식으로 밥을 들어 다녔다고. 그러고는 와서는 근데 그때 밥은 지금처럼 밥 주세요 하면 누가 밥 한 그릇 떠서 주는 게 아니고 먹다가 밥 한 숟갈 주세요 하면 먹던 숟갈로 한 숟갈이 떠서 준다고. 그러면 쌀도 섞인 거 있고 보리도 있고 뭐 잡곡밥 막 그냥 각색이 그거 갖고 와서 한 숟갈 먹고는 그걸 처음에 때 매달아놔. 상할까봐 바람이 있는 데다. 그러고는 또 저녁에 와서 그걸 먹는다고. 근데 어머니가 그러고는 행상을 댕기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중풍으로 쓰러지신다고. 그러니 어머니가 그나마 행상하다가 쓰러졌으니까 생활이
할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학교도 접고 뭘 벌어야 되는데 초등학교 6학년 되는 아이스케이크 통하고 아이스케이크 얼음 과자 이것을 하면서 동네를 다니는데 허구한 날 나는 안 팔려. 딴 애들은 다 팔고 있는데 그 아이스케이크 주인이 너는 딴 애들은 다 팔고 있는데 너는 왜 다 녹여가고 물 갖고 오냐 하는데 나이들은 가만히 나는 왜 못 파나 했더니 그때는 어떤 사람이 아이스케이크 팔려면 아이스케이크 하고 부르면 나도 그 소리 들으면 그 사람한테 뛰어가는 거야. 딴 애들 뛰어와. 그러면 지역에 있는 애들은 아 누구 동생이로구나 누구 아들이로구나 그 사람들이 같은 시골이니까 알잖아. 나는 피날미 자식인가 생판 몰라. 같은 값이면은 입장을 바꾸면 안 웃는 거 팔아준다 이거지. 그러니까 나는 그나마 못 팔고 애들 없을 때 어떻게든 만나면 하나 파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10개 집어넣으면 8개는 녹아갖고 오니까 주인이 싫어하지. 그건 그것도 못했어. 하다가 중지하고는 거기 부여는 유적지가 많으니까 백제 유적이 있다 해서 여관이 많아요. 여관에 종업원이 또 필요해. 청소도 해야 되고 심부름도 해야 되고. 그때는 지금 뭐 여관 종업원이라고 하지만 그때는 여관 뽀이라고 했습니다. 또 거기 가서 그걸 했어요. 그것도 하다 보니까는 한 번은 투숙객이 방에서 돈이 없어졌다고 난리야. 근데 내가 거기 간 지가 이틀인가 3일 됐어. 나를 쥐먹었는 거야. 그러니까는 파출소에서 나를 불러. 초등학교 금방 나온 놈이 아주 시골 애 아니야? 부르더니 경찰관이 나 그 어린 놈을 따기부터 올려치고는 네가 훔쳐갔지? 나는 맞고도 겁이 나지만은 안 가져갔는데 나 안 가져갔다고 항의했다고. 그랬더니 그러고는 애들 화를 그렇게 혼을 내면은 가져가서 이해하고 할 텐데 떡 버티고 아니라고 하니까는 그냥 보내주니까 여관 오니까는 너도 그만둬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음식점 식당 가서 또 이렇게 살다 보니까는 중학교 갈 겨를이 없어가지고 제 학력이 부여국민학교 졸업이 졸업자인데 이승만 박사가 4.19 일어나기 전까지는 왜 독립운동가들 생존해 있는 독립운동가들하고 후손들하고 그렇게 많이 안 챙겨줬던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1948년도에 정부 수립해놓고 대외적인 행세를 하기 위해서 유엄각께서 건국공로 훈장을 2개를 매내서 대통령 이승만이 어깨가 걸고 또 하나는 부통령 이시영이가 걸고 그걸로 끝났어. 그러면 그때 당시 바로 독립유공자를 예우해 줄 준비를 하려면은 명단이라도 만들고 인원 파악해서 자식들이 있으면 학교라도 보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이승만이부터 저만 독립유공자로 남고 나머지는 전부 무명인으로 있다 보니까 지금 독립유공자 발굴하는 자료가 그렇게 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60년이 지났는데도 15,000여 명밖에 발굴을 못했는데 제가 그래서 이승만이가 자기도 독립운동을 했고 대한민국의 건국을
했다고 해서 국부라는 소리에서 들으려고 그러고 하면서 못된 짓을 세계 지도자 중에서 자국민을 제일 많이 학살한 놈이 이승만이에요. 6.25 한국 동란이 났을 때 제일 먼저 피난 간 놈이 피난민 1호 이승만이에요. 그러고도 자기는 대전에 가 있으면서도 자기도 서울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방송에서 많은 사람이 피난 안 가고 있다가 그 뒤에 보도연맹이라고 죄를 뒤집어 씌워갖고 많은 우리 시민을 학살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도 용서해 주겠어. 일본 놈 데리고 정보를 수집해서 하면서 종아리 한 대 안 때리고 짝이 한 대 안 때린 것도 내가 용서해 줘. 얼마나 큰 죄인데 하나 용서 못하는 게 그때 독립유공자 챙기지 않은 거고 더 큰 것은 반민특위 해체한 거. 반민특위 해체한 것은 자기가 한 게 아니라 국회에서 만드는 거야. 그럼 그대로 놔두면 되는데 그걸 무력으로 해체했잖아요. 그 원인이 고약해요. 노덕실이가 누굽니까? 일본인 형사로서 악질 고문 경찰이었었잖아. 이걸 반민특위에서 잡아들이니까는 이 늙은이가 경무대에서 노발대발하면서 이런 애국자를 잡아들이는 저놈들이 나쁜 놈이라고 하니까는 경찰이 알아서 그 이튿날 무력으로 타작을 해서 해체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게 지금으로 말 공교롭게 현충일이 6월 6일이죠. 반민특위 해체된 날이 6월 6일이에요. 그래서 이번 6월 6일 날은 뭐 참석하라고 떡 쪄놓고 빌어도 안 가지만은 그 반민특위 터에 가서 우리끼리 모여서 거기서 기억하는 추모 모임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고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이 처벌을 안 하고 그냥 놔두다 보니까는 오늘날 그 타국에서 우리가 중국에서 가서 독립운동을 해서 중국 국법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부에 반하는 언행을 하셔는 안 되잖아요. 러시아도 그러고 어디고 갔을 때는 그 정부의 정책에 순응해야지 반기를 들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투쟁할 때는 민주니 자유니 우익이 자익이 이런 구분이 없었어요. 그 지역에서 형편에 따라 가지고 항일 투쟁을 했는데 이제 와서 더 선양을 못할지언정 예우를 못해준 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걸 핑계대 가지고 짓밟으려고 하는 것은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후손들이 자기네 죄는 자기가 알아. 내 조사에 뭐 해서. 그래서 지탄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부담이 가. 그러니까 독립운동 선열의 정신을 훼손하고 없어야 자기네도 그 죄값을 희석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갖고 이놈들이 이러지 않나 하는 생각에 독립운동 선열에 대해서 무척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한 점 들어가서 이제 카메라가 좀 뭐 자랑할 게 없고 어머님이신가요? 이게 어머니였지. 이게 이런 사진들은 어디서 뭐 공개 있게 하신 적이 없잖아요. 없지. 그러니까 젊었을 때 학교 같이 다녔던 친구들. 이때 친구분들도 아셨어요? 그 독립의 후손이라는 거. 나중에 너
신용조인데 왜 차용조냐? 서울 오더니 네 엄마 또 시집갔냐? 그 소리 들었어. 얘네들 그럴 거 아니야. 내 성을 찾으니까. 그러니까 그 설명을 해주니까 아, 그래서 그렇구나. 몇 사람이 그러더라고. 와서 엄마가 제가 해갖고 숨 가르쳐. 그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놀러 다니고. 청장년 때지. 브이로그야. 아 이게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본인들이 썼어. 이게 이제 본인들 자필이야 이거. 그게 특이하고. 아 여기 김구라는 이름이 있네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통령이 이승만이는 10,000원을 냈어. 김구는 보직이 없는데 20,000원을 냈어. 이렇게 차이가 나고 여기 다 보면 유명한 인사잖아. 뭐 500원, 5,000원, 응? 이범석이 5,000원인가요? 5,000원. 그러니까는 몇백 원이 큰 돈이었었다고 그때 당시. 그러니까는 이승만이가 대통령이 10,000원 낼 정도면은 엄청난 돈인데 김구는 어떻게 했는지 20,000원 냈는데 이걸 전부 합산하면은 한 85만 원 정도 돼. 근데 이 돈 행방을 몰라 지금. 왜요? 85만 원을 1948년도에 부익을 받았으면은 어머니가 양담배 장사할 때야. 그럼 여기서 돈 10,000원이라도 대통령이 10,000원 냈으니까 10,000원이라도 줬으면 어머니가 가게 하나라도 얻어서 장사했을 거라고. 그러지 않고 피난을 갈 때까지 노점상 했거든. 그런 걸서 이 돈의 행방을 모르는데 김구가 이걸 왜 어떻게 챙겼을까? 어떻게 했을까? 김구가 챙겼으면 우리 엄마한테 줘야지. 그래서 내가 이걸 가지고 그때 비서장하던 윤경민하고 또 누구 있어 물어봤어. 이 돈 다 어디로 왔는지 경리 누가 관리했냐고 했더니 금시초문이라고 모른다고 그랬지. 이게 어느 때에 1948년 1948년 9월 달에. 9월 달에. 아니, 9월이지. 그럼 아버님 이렇게 돌아가시고 들어온 부의금인데 한 푼도 한 푼도 아니 어머니도 얘기 안 하셨어요? 난 받은 적 없다. 받았으면은 받은 적도 없고 받았으면 내가 기억한다니까. 그 돈 가지고 가게 하나라도 얻었을 거 아니야. 가게에서 장성걸레 못 봤어. 노점상만 주겠지. 그리고 내가 아직 이 수술한 지 15년인데 이렇게 댕기니까 아는 사람은 다 고마워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만나서 몇 시간이라도 이렇게 대화하는 게. 지금 대화 안 했으면 간식 여러 번 먹었을 거야. 근데 대화하게 되면 다 잊어버려. 배고픈 것도 모르고 한참 허야. 그러니까 이제 이거 끝나고 나와가서 식사를 같이 하고 가자고.